국제 반도체 전쟁 혹은 경쟁 양상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 결과가 또 우리 경제와 수출에 워낙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난 2년간 600만 삼성전자 투자자들도 이 점을 아마 실감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산업 어려움 때문에 우리 경제와 증시 전반이 상당히 안 풀렸으니까요. 이때 주요 관심사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재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기술을 주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경제와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국 내로 생산 기지를 불러들이는 미국 주도의 라인업을 하는 계획을 지속해왔죠. 이걸 위해서 칩스법 같은 것들도 만들었고요. 결국 우리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모두 미국의 압력과 회유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성, 또 우리와 대만의 경제적 판단이 충돌하는 셈인데 돈만 생각하면 미국에 가면 안 되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수요일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근데 가야만 하는 거죠. 미국이 사실상 강압적으로 이 재편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될 것이냐 혹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 정책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갑작스럽게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 경쟁의 양상이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차원인데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지능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에 특화된 첨단 칩 전쟁입니다. 새로운 영역이니까 어떤 국제 분업 시스템,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느냐 이걸 두고 지금 경쟁하는 겁니다. 주도하는 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챗 GPT를 만든 이사회의 쿠데타를 이겨낸 오픈 AI CEO 샘 알트먼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7조 달러입니다. 7조 원이 아니라 7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9천조 원 펀딩을 해서 AI 첨단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 규모니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가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2030년이나 돼야 1조 달러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조 달러, 그러니까 9천조 원을 펀딩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또 유럽 에미레이트나 손정희 같은 큰 손 만나고 다니는 거 보면 외면하기도 힘든 계획이나 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내에 들어와서 삼성이나 SK 만나기도 했는데 결국 본질은 누가 됐든 간에 이 첨단 A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그리고 여기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구도부터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I용 첨단 반도체 칩 80%를 이 회사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GPU라고 불리는 건데 대만 TSMC가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최근에 AI 반도체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 반도체 업계 반사이익 얘기가 애널리스트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비참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의 고대역 폭메모리라는 이제 범용 제품을 우리가 공급하는 정도거든요. 말하자면은 엔비디아가 원청이 되고 TSMC가 1차 벤더가 되고 우리가 2차 벤더쯤 되는 구조거든요. 사실 우리 반도체 업계가 범용 제품에서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이 주도권이 파운드리 중심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대만 TSMC한테 우리가 확연히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의 90%를 TSMC가 만든다는 게 정설이 됐을 정도인데 우리가 반도체 인류에서 1위로 전락한 게 이 때문이다 하는 평가가 추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첨단 반도체 칩 경쟁에선 우리가 2류도 아니고 3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제 불안감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샘 알트먼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탈 엔비디언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7조 달러라는 펀딩 규모라든가 10개 나라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같은 걸 감안하면 엔비디아하고는 무관한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든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픈 AI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벌어지는 AI 경쟁에서 누구하고 손을 잡고 또 누구의 생태계에서 주도적이 될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될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눈치 보면서 기다리다가는 제일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엔비디아가 됐든 오픈 AI가 됐든 나중에 등장할 구글이든 나름대로 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쪽도 대만의 TSMC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파트너로 끼고 자신들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 다음입니다. 이래서야 사실 AI 첨단 반도체 경쟁의 주연이 될 수 있겠느냐. 주연으로 전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전략적 퇴행을 저는 기업 문화에서도 좀 찾고 싶습니다. 늘 일본 따라잡기 전략으로 성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잡기, 캐치업 전략이 늘 그렇듯이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롤 모델을 앞질러야 됩니다. 뭐 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그걸 성공했죠.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늘 안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미 휴대폰 등에서도 이미 따라잡기 전략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죠.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은 일본이나 우리 따라잡기에 그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반도체 주요 기술 주도국 또 수요국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파운드리, 첨단 반도체 등으로 공격적 전략으로 성공하기에 이른 거죠. 우리와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따라잡기 전략을 고수하면서 이류도 아닌 삼류 반도체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나 언론은 세계적인 반도체 플레이어들이 우리 기업들을 찾는 걸 두고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세계 패션 업계가 명품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치고 나갔는데 이걸 뒷받침할 원단과 지퍼 공장을 찾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찾는데 이걸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삼류로 전락하는 증거로 봐야 될 것이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삼성은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나노 개발한다. 그거는 능력치에 관한 것이고요. 잠재력에 관한 것이고 이제 수요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삼성은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얘기하는 대담한 투자가 관건이 아니라 대담한 모험, 대담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삼류가 된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뒤집기 전략을 지금 구상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사이익이란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